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그 시장 경제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술인들이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자들 중심으로 해왔었는데, 경제학자들이 이거 너무 어렵다, 이런 비판이 많아서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책은 독점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술인이 본 독점. 모든 예술인은 독점을 원한답니다. 여러분 다 뭐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독점은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제학 원론에서 뭐 시장 실패를 얘기하는 이런 요소 중에서 하나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독점입니다. 그래서 독점은 굉장히 나쁜 것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독점입니다.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본인은 그런 사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독점을 원하지만은 남들이 독점하게 되면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독점이라는 것은 정부의 인위적인 장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독점은 나쁜 겁니다. 그거는 정부의 특혜를 받아가지고 독점 위치를 즐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경쟁을 통해서 갖게 된 독점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입니다. 독점은 이 경쟁을 통한 독점은 나라에서 정부에서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사업가가 기업인이 만들고 싶다고 해가지고 독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을 통한 독점은 독점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들이 다 선택을 했기 때문에 독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점은 우리가 나쁘게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술가들이 이 독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남정욱 교수가 또 이 책을 편집을 했습니다. 내가 볼 때 예술인 중에서 제일 경제관념이 제일 있는 분이 남정욱 대표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남정욱 대표가 이 편집을 하고 있는데, 여기 참여한 사람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윤서인 만화가 이문원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대중문화평론가인데 현재는 이제 무슨 뭐 매체를 하나 만들고 있어가지고 발행인 뭐 이런 발행인 언론사 사주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미 작가 이렇게 우리 남정욱 대표 포함해서 네 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이걸 편집하면서 나름대로 이 독점, 예술 쪽에서의 독점 나름대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독점을 원합니다. 애들은 부모의 사랑을 독점하기를 원하고 전교 1등을 항상 자기가 전교 1등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 다 똑같다는 얘기죠. 예술도 마찬가지고요. 예술가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내 노래만 좋아하면 좋겠고 내 그림만 좋아하면 좋겠고 다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독점이라는 것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가져오는 피해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와 정반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독점을 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굉장히 큰 어떤 성취를 이뤘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후발주자들을 자꾸 자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점을 했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단계가 하나 올라갔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한 단계 올라가게 되면은 예전 단계에 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그거 예술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불가능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독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획기적인 어떤 예술적인 발전을 이뤘다. 가령 서태지라든가 뭐 슈리의 강재휘 감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갖다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거의 독점을 했죠. 스크린 독점을 했고 그다음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서부터 또 다른 스타들이 나오게 되는 이런 어떤 발전 과정 중에 하나가 독점인 것인데 독점을 마치 한 번 하면 영원한 것처럼 그리고 다른 쪽의 진입을 막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 중에서 무슨 SM이라든가 뭐 YG라든가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은 이미 한물 간 상태입니다. 새로운 강자들이 시장에 진입한 지 오래됐고요. 그럼 뭐 극장 가서 많이 보시겠지만 뭐 NEW라고 하는 배급 영화사가 있는데 이것도 한동안 최고였다 지금은 상당히 기가 죽었습니다. 또 다음 강자들이 또 치고 나오는 것이죠.
지난번 있던 독점을 했던 그들의 장점을 최대한 흡수하면서 새로운 자신의 전략으로 또 다른 포맷을 만들어서 하나도 위에를 성취하는 것,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 독점이 가져오는 좋은 선순환 효과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독점을 나쁘게 보는 이 이면에는 이런 면도 좀 있습니다. 이 독점 좋다가 독점을 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영원히 하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너무 많이 먹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독점은 단기적으로 가능하지만 절대 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독점이라는 것은 일단 독점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다른 업체, 다른 예술가들이 이 독점 업체가 가지고 있는 단점 하나하나를 보고 타켓을 내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내놓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독점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5년, 10년 무한히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본질상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독점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저 고지 나도 한번 성취하고 싶다 하는 그 자극이 본인이 열심히 일할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책에서는 이 분야가 서로 다 다른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조금 이래 이야기해 주실 게 있습니까? 일본 만화라든지 혹은 그 소설가입니까? 이런 쪽에 있어가지고 네. 독점이라는 것이 얼마나 순기능을 작동했는가 하는 것을 대표적인 것 한두 개만 좀 소개시켜 주시죠. 그 윤서인 만화가가 쓴 게 이제 우리는 독점을 전설이라 불렀다 이런 게 있는데요.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하게 되면은 이 북을 안 보실 것 같아가지고 맛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레전드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사람 혹은 그 그룹이 그 시대를 독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시대를 가능했다 이런 것들인데 특히 그 만화에서 그 다음에 TV 드라마 이런 것들에서 어떤 것들이 전설이 되고 또 전설을 넘어서는 또 다음 타자가 등장하고 이런 것들에도 썼고요. 그 다음에 이금희 작가가 한 건데 이거는 독점은 노력과 행운의 결실이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치 독점이라는 것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어떤 환경의 작동에 의해 가지고 그러지 말아야 할 사람이 독점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포장하는 이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 독점에서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그러니까 김연아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은 어마어마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믿어지지 않는 노력을 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가 저 정도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독점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누가 주어지고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소비자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 그런 얘기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문원 우리 평론가도 어찌 보면 핵심을 집어주는 그런 글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문화시장의 이 독점 문제. 사실 문화시장 독점 문제는 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독점이라고 선동되고 있는 문제, 이게 문제라고 합니다. 독점 그 자체는 순기능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나쁜 것이다. 뭔가 좀 이렇게 잘못됐다. 이 자본주의, 이 체제라는 것이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머지 99%는 다 배고프게 될 수밖에 없는 이게 선동하는 문제. 이 문제가 문제다 하는 것을 집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똑같이 우리 또 이거 할 때 우리 경작자들이 선 독점 그 책들을 다 보시고 이렇게 각 활동하고 쉬고 계신 이 영역에 어떤 그 예를 응용을 한 것인데요. 또 우리 또 경작자들이 만든 그 자료 보시면서 똑같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겁니까? 무슨 말인지 조금 알 것 같긴 한데요. 여전히 감이 안 잡히는 겁니까? 그것은 뭐 다른 것보다 그분들이 해야 되는 학문적 영역에서의 성취고 저희가 하는 것은 일상에서 우리가 실제 이렇게 직접 접하는 문화예술 쪽에서 어떤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술에서는 독점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A라는 제품과 B라는 제품이 있을 때 A가 1,000원이고 B가 100원이면 다 B를 삽니다. 똑같은 성능이면은. 그런데 예술은 그게 아니고 취향의 세상이기 때문에 취향의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진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어떤 새로운 무슨 음악이나 이런 걸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취향의 문제에서는 독점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은 불가능한데도 문화시장이 자꾸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뭔가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독점을 선동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아마 이문원 평론가가 쓴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논리나 이 예가 이 문화예술적으로 이렇게 이 글을 푸니까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 자유경제원에서 항상 지금 뭐 저희들이 가장 고심하는 것이 시장 경제에 이 개념을 제대로 전파해야 되겠다는 이런 쪽에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가를 저희를 통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조금 이 예술가도 어렵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뭐 대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들 중에서 좀 공부 잘하는 이런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만의 언어, 그들만 언어는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쓰는 언어하고 그죠? 외계어를 쓰죠. 네, 뭐 이상하게 뭐 이래 시옷자 위에도 있고 뭐 다른데 그런 언어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시장 경제의 개념을 이 설명하는 이런 작업도 후속따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마지막으로 우리 강조해 하시고 싶은 게 있습니까? 독점에 대해서.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격차라든가 독점이라든가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공집합이 있습니다. 결국은 같은 얘기들 약간 다른 것에서 바라봤다 이런 측면인데요. 독점은 바람직하지 않은가? 바람직합니다. 모두가 원하기 때문에. 독점은 그럼 유지되는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독점은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가?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내용들을 약간씩 공유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던 그 격차와 같이 읽으시게 되면 좋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이북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의 문화 현상을 예로 들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시장 경제가 왜 정의로운가, 이런 말 하면 시장 경제 정의롭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얼굴이 굳어진 분도 있겠지만 이게 왜 정의로운지를 실생활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